안녕하십니까.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입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를 걸쳐서 인텔 및 라이젠 CPU의 코어 수를 변화시켜가면서 게임 성능 비교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저도 해당 영상들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16코어 32스레드의 스레드리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비슷한 취지의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8코어 이상의 코어를 가진 CPU를 사용해도 게이밍 성능에는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방향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8코어 이상의 CPU를 게이머가 사용한다면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게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CPU 코어 수의 증가에 따른 실시간 게임 방송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PC는 여기 보이는 제 메인 시스템으로 16코어 32스레드 라이젠 스레드리퍼 CPU가 장착되어 있고요. 64GB 메모리 1080ti SL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 방송 송출 테스트를 위해서 OBS 스튜디오의 최신 버전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사용해서 유튜브로 FHD 1920x1080 해상도 60fps, 10mbps의 영상을 CPU 인코딩으로 송출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자, OBS 설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CPU 인코딩 H264 그리고 10mbps 그리고 CPU의 그 사용료를 결정하는 그 CPU 유시지 프리셋이라는 설정이 있는데 그거를 FAST로 놓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SLI를 사용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버벅임이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SLI는 끄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테스트는 각각 4코어 8스레드, 8코어 16스레드, 16코어 32스레드로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으며 각 경우의 게임 자체의 프레임 수와 OBS 출력에서의 프레임 드랍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게임 전체의 FPS는 방송을 하는 게이머 자신의 쾌적한 게임에 주로 관련되었다고 한다면 반면에 이 방송을 신청하는 시청자들의 쾌적함은 게임 자체의 FPS와 OBS의 프레임 드랍률을 복합적으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 자체의 프레임 수가 게이머 자신에게 보여주는 화면의 부드러움과 관계가 된다면 인코딩된 프레임 비율은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화면의 부드러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테스트 결과 중에 먼저 GTA5의 게임 성능을 보시면 16코어 32스레드 시스템의 경우에는 평균 110프레임 그리고 하위 1% 프레임 수가 44프레임으로 스트리밍 중에서도 굉장히 쾌적하게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8코어 16스레드 시스템으로 내려와도 평균 91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이 34프레임으로 쾌적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4코어 8스레드 시스템의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은 준수한 편이지만 하위 1% 프레임이 21프레임, 하위 0.1% 프레임 수가 초당 12프레임으로 완전히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자, 스트리밍 결과를 보시면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16코어 시스템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프레임이 송출된 반면에 8코어로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는 약 30% 정도 프레임 드랍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게임에서 초당 60프레임을 보냈을 때 실질적으로는 43프레임 정도가 송출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꽤 볼만한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4코어 8스레드 시스템의 경우에는 전체 프레임의 14.8%만 인코딩되는 즉 85% 정도가 프레임 드랍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직접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거의 제대로 된 방송 시청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GTA5에 비해서 사양이 더 높은 게임인 위쳐3를 사용을 해서 게임 성능과 스트리밍 성능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게임 성능을 먼저 살펴보면요. 16코어 시스템과 8코어 시스템에서는 평균 85, 86 정도 프레임 수에 최저 0.1 프레임 수가 30 정도 돼가지고 상당히 쾌적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4코어 8스레드 시스템에서는 평균 프레임이 60프레임 유지가 불가능했고요. 최저 0.1 프레임이 21프레임 정도로 게임 플레이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부드럽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쳐3의 스트리밍 결과를 보시면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16코어 및 8코어 시스템의 경우에 렌더링된 프레임 수에서 25에서 30% 정도의 드랍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한 결과인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4코어 8스레드 시스템에서는 99%의 프레임을 렌더링 하는 데는 성공을 하였지만 3.2%의 프레임만이 인코딩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역시 4코어 8스레드 시스템으로는 방송을 보기가 거의 힘든 수준입니다. 자, 방금 결과에서 보실 수 있었던 위쳐3의 16코어 및 8코어 시스템에서의 렌더링 프레임 드랍이라는 이상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CPU 사용률 및 GPU 사용률을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발견한 사실은 OBS에서 화면을 렌더링하기 위해서, 즉 인코딩할 화면을 만들어야겠죠. 먼저 그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GPU 가속을 사용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위쳐3 같이 GPU를 최대로 혼자 다 사용하는 게임에서는 OBS가 화면을 렌더링하는데 자원이 부족해서 렌더링 프레임 드랍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쳐3의 GPU 사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V싱크를 켜고 다시 실행을 해보았는데요. 예상대로 V싱크를 켜자 위쳐3 GPU 사용률이 낮아졌고 렌더링 프레임 드랍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게임 플레이 프레임 수도 V싱크를 걸었을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 수는 당연히 60으로 제한이 되니까 감소하였지만 하위 1%, 0.1% 프레임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 자체는 오히려 더욱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어차피 60프레임으로 송출되는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일부 고주사율 플레이가 유의미한 온라인 경쟁 게임이 아니라면 V싱크를 켜는 쪽이 게임 플레이도 더 부드러워지고 OBS의 GPU 렌더링을 더욱 원활하게 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OBS 인코딩의 프레임 드랍 문제를 해결할 때 CPU만 가지고 고려를 하는데 OBS의 GPU 렌더링에서도 프레임 드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셔야 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4코어 8스레드 시스템에서 방송을 볼만하게 송출할 수 있도록 OBS 세팅을 좀 제가 변경을 해가지고 추가로 테스트를 더 진행을 했거든요. 기존의 패스트 프리셋으로는 방송이 거의 볼 수 없을 지경이었기 때문에 좀 더 CPU에 부담을 덜 주는 Very Fast 그리고 좀 더 CPU에 부담을 덜 주는 Very Fast 그리고 가장 부담을 덜 주는 Ultra Fast 세팅으로 GTA5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추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게임 성능을 보시면 확실히 Very Fast 그리고 Ultra Fast 등의 CPU 부담이 적은 세팅을 사용하실 경우에 게임 프레임 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Ultra Fast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하위 0.1% 프레임 수가 2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부드러운 게이밍 환경은 아니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스트리밍 성능을 살펴보면 Very Fast나 Ultra Fast 프리셋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프레임을 인코딩해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부드러운 방송 시청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송출되는 화면을 보셔도 확실히 Very Fast랑 Ultra Fast의 경우 꽤 부드러운 화면을 송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Fast로 설정했던 경우보다 화질 저하가 일어나고 있어서 Ultra Fast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너무 많이 나빠져가지고 1080p로 송출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화질 저하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진행한 4코어 8스레드 결과들과 패스트로 진행한 기존 결과들을 한 그래프에 나타나면 화면과 같은데요. 4코어 8스레드 실험 결과에서 Very Fast나 Ultra Fast로 실행하면 확실히 결과가 나아지긴 하지만 하위 0.1% 프레임 수가 여전히 21이라서 30에 가깝게 나오는 8코어 16스레드 게임 결과보다 게임 플레이가 부드러움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8코어 16스레드를 사용을 해서 패스트가 아닌 패스터라든지 Very Fast 같은 더 빠른 CPU 프리셋을 사용하면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 대의 컴퓨터로 게임 플레이와 방송 송출을 동시에 하신다면 4코어 8스레드 시스템보다는 8코어 16스레드 시스템이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4코어 8스레드 시스템으로 방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어느 정도 OBS 인코딩 설정 타협을 통해서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방송이 가능하며 이번 실험은 AMD 젠 아키텍처의 CPU를
4.05GHz로 구동해서 수행을 한 거기 때문에 스레드당 성능이 더 높은 7700K 같은 인텔의 프로세서를 오버클럭해서 진행한다면 이 영상의 결과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8코어 CPU의 경우에는 꽤 고화질인 패스트 설정으로 바로 방송 송출이 가능한 반면에 4코어 CPU의 경우에는 설정에서 신경 써줘야 할 것도 많고 화질과 스트리밍 성능 사이에서 타협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험 결과에서 당연하게도 16코어 32스레드 시스템이 더 훌륭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4코어와 8코어 시스템의 차이에 비해서 8코어에서 16코어로 갔을 때의 차이점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게임들이 4코어 이상의 CPU를 크게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 한 대의 컴퓨터로 개인 방송 송출을 하시는 용도로 컴퓨터를 만드신다면 가성비를 고려해서 8코어 16스레드 제품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가격대를 고려하면 라이젠 7 제품들이 개인 방송 송출에 확실히 적합한 제품입니다. 물론 인텔의 6코어 12스레드 커피레이크 제품이 나오면 해당 제품이 4코어 8스레드 제품에 비해서 훨씬 나은 결과를 보여줄 것 같다고 예상이 가능한데요.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확실히 말씀은 드릴 수가 없네요. 라이젠 7 CPU에 비해서는 코어 수가 조금 적지만 대신에 IPC와 클럭 스피드가 더 높아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실험에서 예상치 못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위쳐3 실험에서 발견한 GPU 병목 형상으로 인해서도 OBS 프레임 드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GPU를 게임 혼자서 다 사용해버리면 CPU 자원이 넉넉해도 OBS에서 렌더링 프레임 드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에 따라서는 게임의 화질을 조정을 하거나 V싱크 등으로 GPU 사용률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CPU 코어 수에 따른 개인 방송 성능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만들면서 OBS의 CPU 프리셋이나 비트레이트에 따른 화질 차이 등이 궁금해져서 후속 영상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였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